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볼 종목들은 요겁니다. 윤석열 관련 종목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죠.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배경이 어떤 거 있는지, 그리고 뉴스가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최근에 나온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못 보십니다. 못 보셨어요? 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걸 나갑니다. 워낙 이게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요.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그중에 특수부라고 하는 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필요하면 있는 죄는 덮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검찰 권력을 남용해 온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죄 지은 자를 잘 찾아 처벌했다라는 점들은 평가할 만한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게 불평등이거든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 행사도 철저하게 공정해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면서 정부의 부족함도 지적을 해야지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상대편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을 비난하는 정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죠. 특히 여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눈을 의심했다고 했는데요. 역사 인식의 천박함이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엑스파일에 등장한다고 알려진 이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전 장관은 들어봤다며 이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추 전 장관님은? 들어봤죠. 네.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론한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담긴 걸로 알려진 건데 김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당시 줄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윤석열 테마주들은 악재 그리고 첩첩산중을 걷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돈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선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맥주라고 알려져 있던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던 추세가 지금 이제 꺾였죠.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이런 쌍봉이죠. 이렇게 쌍봉으로 빠질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히 속도가 가파르게 빠지는 경향이 이제 강하죠. 그런데 이제 요런 지점 있죠. 요런 지점을 깨게 되면 이제 아주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생길 거고,
요런 지점은 엔벨로프 선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탁 반등할 때 먹고 나오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의 관점으로 오래 가지고 간다, 이거는 이제 안 될 일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웅진이라는 종목인데, 요것도 요 지점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한번 받쳤거든요. 요거 깨지잖아요. 요거 깨지면 이제 진짜 급락합니다. 이 돈의 움직임은 그 뉴스보다 빨라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엔벨로프 선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 61선 깨고 121선 쪽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운다고 봐야죠.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지금 이런 하락 추세거든요. 요게 뚫고 올라가려면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재료라고 하면, 윤석열의 강력한 재료라고 하면 이 친가 리스크를 모두 잠재울 만한 강력한 지지율,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점점 털릴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오거든요. 이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서서히 기울고 있는 차트들을 볼 때 역시 돈은 무섭구나. 이 금융시장의 돈들은 이렇게 쌍봉으로 빠지는 형태들을 보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건 윤석열의 향후 행보, 향후 방향, 그리고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미 읽히고 있다는 거죠.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최근에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는 걸 봐선 이 사람의 이제 껍데기가 밝혀지고 서서히 벗어나면서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면서 윤석열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다만 요런 데는 이제 일시적으로 단타 정도는 하고 반짝 상승하면 다시 빠지는 요런 형태를 먹고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 홀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덕성이라는 종목도 반도체와 관련돼서 윤석열 반도체 이렇게 테마로 띄었던 종목이죠. 위즈코프는 일자리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한 번 더 했죠. 그죠? 근데 이런 반등이 함정없이 나올 거냐? 자, 이제 요 지점을 깨면 엄청나게 위험한 구간에 도달합니다. 이건 훅 빠져요. 원래 자리까지 돌아오는 거죠.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보통 요런 곳에서 보유하고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런 리스크 관리 지역에 오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어떤 호재를 잠재하고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그리고 현재 윤석열의 횡보, 그리고 정치권의 흐름을 볼 때 리스크가 되게 크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백 프로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로 슝 돌아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꼭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테마주를 보면 이런 형태죠. 이렇게. 자, 오르는 거는 아주 빠르게 올라요.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짧은 거죠. 그러고 나서 요 상단에서 머물러요. 몇 달을 머물고 세력들은 요 지점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팔고 나갑니다. 그때 이 세력의 자금들은 모두 개인에게 떠넘기죠. 개인들이 모두 매수를 합니다. 세력의 돈들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지고, 그리고 기간이 또 길어요.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머물렀다가 또 올라갈 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세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 힘의 작용이 이렇게 여기서 깨지잖아요. 이 박스가 깨지면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럴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자주 드리는 말이죠. 남들 팔 때, 세력이 털고 나갈 때는 나도 그냥 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이 돌파를 시키면서 살 때,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나도 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테마 분석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을 보는 안목, 요런 게 우선적이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차트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기술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차트만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일단은 테마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회사의 재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마지막으로 사는 시점을 알아낼 때, 타이밍 잡을 때,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요런 지점이죠. 요거 깨면 손절, 요거 돌파하면 매수, 요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매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돌파 매매로 사는 거예요. 이런 박스를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을 그 형님들, 주포들과 함께 먹는 거죠. 그리고 요럴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를 한참 해주잖아요. 그리고 팔 수 있는 시간도 짧게 안 주고 아주 길게 줘요. 한 달 이상, 몇 달씩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참을 머물러요. 세력도 이렇게 많은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한 번에 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꾸준히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다 넘기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빠질 때는 가파르게 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게 짧아요. 훅 빠지는 거죠. 이렇게 훅 올랐듯이. 자, 요게 주가의 생성, 성장, 이렇게 성장하고 소멸해가는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한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은 골목상권으로 후발적으로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얘는 아직까지 훅 꺾이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후발주로 이렇게 오르는 애들은 빠질 때 더 가파르게 빠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 깨면 그냥 손절하고 빨리 탈출하셔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웹스 한번 볼까요? 이것도 골목상권 대장주였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지지 라인 깨져 버렸어요. 자, 오르는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락 수렴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상승 수렴하거든요. 이렇게 요런 애들, 깃발형 요런 애들이 이제 크게 오르죠. 자, 요런 거는 이렇게 지지 라인이 요 종목은 웹스 같은 경우는 요 지지 라인이 깨졌어요. 그죠? 지지 라인이 이렇게 깨지면 밑으로 훅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엔벨러프 선이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딱 맞고 똥 튀는 거, 요런 거 한번 노려보는 거는 나쁘지 않는데, 홀딩 하시는 건 안 된다. 이제 윤석열이는 마탱이가 같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싱싱한 테마들 많잖아요. 이재명 테마라고 볼 수 있고,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바이오 관련 종목들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자, 요것도 후발주로 올랐던, 윤석열, 후발주로 올랐던 이런 종목들,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이죠? 자, 요런 지점 깨면 더 빠집니다. 빠질 때는 가파르게 빠지죠. 속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손절할 시간도 안 주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디지털 조선은 이미 박살 나버렸죠. 이동훈인가? 이 디지털 조선 일보 기자 출신, 비리 혐의 때문에 이제 개박살 났어요. 이것도 이미 다 빠져버렸고, 이런 종목들은 손대면 안 된다. 이제 윤석열 관련 종목들은 이게 뉴스와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도 뉴스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상으로 봐도 이미 박살이 났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부담하지 마시고 싱싱하고 살아있는 떠오르는 테마에 투자하시라. 요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다음 주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